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예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집에서 사연 듣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꽤 재밌을 것 같아 모처럼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드릴 사연은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닌 이혼하고 인연이 끊겼던 전 시어머니의 만행과 시원하고 통쾌한 포복절도 반전 복수 이야기입니다.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세요. 남편과 인연이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팅이었어요. 자기 오빠와 제가 어울릴 것 같다며 만남을 추천해서 사귀게 되었죠. 그이는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성격도 저와 비슷하게 내향적이어서 여러모로 맞는 게 아주 많았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상견례하기 일주일 전에 예비 시댁에 처음으로 가서 시댁 식구들을 만났답니다. 친구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불만 그득한 얼굴로 저를 대하셨어요. 직업이 간호사라고? 네, 어머님.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의사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 정도 인물이면 의사도 마다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처음 보자마자 제 길을 누르려는 건지 직업으로 시비를 거셨답니다. 그러자 신우이자 친구인 미정이가 엄마, 요즘 간호사가 얼마나 잘 버는데. 오빠보다 훨씬 잘 번다고. 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자가 남자보다 잘 벌어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여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며 남편 그림자 밑에서 살아야 한다고? 라며 남아선호 사상이 깊다는 걸 내비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집안 배경과 부모님의 직업 등을 물으셨는데 이혼 가정이고 아빠와 살고 있다고 하니 실망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잘 살고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집도 보통 아파트에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셨답니다. 친구는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어 벌이가 좋지 않았고요. 또한 남편은 중소기업의 과장이었는데 연봉도 많지 않아서 재산적으로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는데 결혼 승낙을 해주셨답니다. 결혼 전에 많은 신부들이 고민을 한다더니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이 많았으니 매번 참고 넘어갈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주는 행복이 더 큰 것 같아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혼 조건을 하나 거셨어요. 1년간 시댁에서 살림을 배우고 분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여자가 살림은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며 1년간 함께 살자고 했죠. 처음엔 시어머니와 동거가 웬 말인가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하며 무조건 신혼집을 마련해 우리끼리 살자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신혼집을 마련할 돈이 부족해서 시어머니께 지원을 받으려면 한 1년간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서울 아파트값이 조금 비싼 게 아니니 바로 이해가 되었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1년만 참아보며 시집살이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결국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남편을 소개해준 제 친구이자 시누인 미정이와 넷이 한 식구가 되었죠. 첫날 밤을 보내는 날은 걱정이 앞서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지 않아서 눈치껏 잠에서 깨야 했답니다. 그래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새벽 5시에 먼저 씻고 주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제가 요리를 거의 할 줄 몰라 손 놓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가 일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뭐라도 만들고 싶었는데 결혼 전 요리를 배울 엄마가 계신 것도 아니고 요리학원에 다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백지 상태였어요. 그렇게 주방에서 2시간을 기다리자 시어머니가 머리를 묶으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너 몇 시에 일어났니? 5시에요. 뭐야, 2시간이나 기다린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냥 일찍 눈이 떠져서 미리 나왔어요. 일찍 일어난 게 대단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날 기다리게 대단하다고. 그 시간이면 뷔페를 차렸겠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하긴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런데 네 엄마는 네가 결혼했는데도 연락이 없느냐? 무슨 그런 의미가 다 있어? 아주 어릴 적에 이혼하셔서 연락처도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요. 애미 없는 게 자랑이냐? 연락이 안 되면 네가 직접 찾아보든가 해야지. 시집 오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한심한 며느리 받은 난 무슨 죄냐?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는 거야. 엄마 없이 자라 네가 팍팍 나잖아.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게 말이나 되니?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 어머님이 속상하시죠. 앞으로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력해야지.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와서 해야 하는 말인데 나는 아들놈이 좋다니까 너를 허락한 거야. 내 속에는 안 차는데 억지로 받아준 거라고. 그러니까 분발하도록 해라. 오늘은 이 정도로 잔소리 끝내지만 다음부터는 얄짤 없을 줄 알아라. 네 어머님. 그럼 뭐부터 할까요? 제가 보조할 테니 시키실 게 있으시면 뭐든지 시켜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비를 맞춰가며 아침밥을 준비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정신이 말이죠. 목소리는 찢어질 듯한 하이톤인데다가 말투에 온갖 짜증이 들어있어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겨우 아침상을 차리게 되었고 남편과 시누이를 불러 함께 아침을 먹었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나오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져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만약 시어머니와 단 둘이었다면 무척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출근해 일을 했고 늦은 시간에 퇴근해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시며 예. 내가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매일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바쳐야겠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1년 동안 휴직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멈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고 대답했더니 나도 며느리 밥상 차리는 거 곤란하다. 라며 받아치셨습니다. 며칠 동안 휴직하라고 보채고 화내고 짜증을 부리시는 바람에 제 입장이 난처해졌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며 엄마, 간호사는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게다가 집사람은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다고요. 죄송하지만 엄마가 양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 미정이가 오빠, 그건 아니지. 엄마가 식모도 아닌데 며느리 밥까지 차려주게 생겼어? 내년에 신혼집 공짜로 받아가려면 연주가 고생을 좀 해야 공평하지. 라며 시누이 행세를 하더라고요. 믿었던 친구가 그런 모습으로 저를 대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친구끼리 옳게 시누이 사이가 되면 안 된다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알던 미정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까칠하고 얄미운 시누이만 보였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휴직하라는 공격은 계속되었고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어요. 눈물을 머금고 휴직서를 제출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저에게 많은 일을 시키셨답니다. 하루에 몇 가지 음식을 배우고 익혀서 좋긴 했는데 그걸 치우는 건 오롯이 저의 몫이었고 집안의 모든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청소와 빨래는 기본인데다 냉장고 청소도 매일 해야 했고 화장실과 시어머니 방, 시누이 방까지 광이 나도록 닦았답니다. 그중 시누이 방은 진짜 과간이었어요. 지저분한 여자가 많다지만 이렇게 심한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이불을 개지하는 건 물론이고 뱀이 허물 벗고 나온 것처럼 빨랫감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어요. 심지어 침대 밑에서 양말과 속옷이 즐비하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냄새는 얼마나 심한지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고 환기를 시켜봐도 고약한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외출할 때 향수를 범벅이고 나가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와 향수가 섞여 굉장히 역한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그런 일상을 보내는 게 무척이나 짜증나고 힘이 들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가 다르게 톡 쏘는 말을 해댔답니다. 너는 한 달이 지나도록 시엠이랑 시누이 숟가락도 구분하지 못하냐? 내 거는 나뭇잎 모양이 새겨진 것이고 네 시누이는 과일이 새겨진 거라고 몇 번의 말에 알아듣겠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자꾸 헷갈려서요. 연주야, 집에서 놀면서 그런 거 하나 구분할 줄 모르는 게 말이 되니? 너 그 정신으로 어떻게 병원에서 간호사 노릇을 한 거야? 어? 미안해 미정아. 어디 시누이한테 반말을 해? 깍듯하게 아가씨라고 불러야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널 가르쳐야 되냐? 진짜 애미 없이 자란 티 좀 그만 내면 안 되겠냐? 시누이는 저에게 끝까지 반말을 했는데 저에게만 모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처럼 시댁 식구들이 하는 건 모두 옳고 제가 하는 건 죄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매번 청소 검사를 하셨어요. 저에게 시비를 걸려고 작정하셨는지 꼬투리 하나를 잡으면 하루 종일 혼이 나야 했답니다. 하루는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서랍장을 열어 속옷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선을 넘는 행동이지만 꾹 참고 기다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야, 누가 남편 속옷 에 네 속옷을 올려두래? 감히 내 아들을 밟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통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어머님, 속옷도 위아래가 있는 건가요? 전 그냥 생각 없이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인 거야.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게 아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네 속옷이 남편을 깔고 앉아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혼이 나야 했죠. 저는 마음속으로 1년만 참으면 분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괜히 말대답하거나 대들지 말자고 되뇌었어요. 하루하루가 끔찍했지만 훗날을 생각하며 인내했죠. 결혼 4개월 차가 되었을 때는 해탈의 경지에 올랐어요. 어지간한 막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덜하는 날이면 시누이가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자기 옷장에서 티셔츠를 꺼내 입었는데 저에게 다가와 화를 냈답니다. 야, 내가 티셔츠도 다림질해야 된다고 말했지. 난 구김 있는 옷을 안 입는다고 했잖아. 게다가 손빨래도 아닌 세탁기로 돌린 거야? 티셔츠 목이 다 늘어났잖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가씨, 이거 그냥 면티잖아요. 세탁기로 빨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누가 이런 반팔티를 다림질해서 입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했지. 내 삶의 방식이 따로 존재한다고 했잖아. 이거 목이 심하게 늘어나서 못 입게 생겼으니까 똑같은 거로 네가 사와. 아가씨, 억지 좀 그만 부려요. 이 티셔츠 산지 오래되어서 목이 늘어난 거잖아요. 시누이는 자기가 연예인이라도 되는 양 모든 옷을 다려달라고 했고 자기 옷은 죄다 손빨래를 해달라는데 너무 말같지 않아서 무시하고 세탁기로 돌렸답니다. 제가 시누이의 말을 받아치니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년아, 이 옷을 열어보게? 어디 시누이 하는 말에 돌이 달아? 세탁기로 빨래를 하면 옷이 망가지니까 손으로 빨아달라는 게 잘못된 거냐? 그리고 여자는 옷이 날개란 말 몰라? 구김살 있는 옷 입고 나가면 내 딸 기분이 좋겠어? 그깟 다림질 좀 해달라고 했다고 인상 쓰는 거 봐라. 애미 없는 것들은 나 너처럼 일일이 다 따지고 드냐? 라고 욕설과 막말로 저를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제 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렸고 당장이라도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엄마, 이미정 그만두래. 집사람이 이 집 종이야?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이미정, 앞으로 네 옷은 네가 빨아입어. 하고 저 대신 화를 냈답니다. 그러자 끓어오르던 화가 주춤하며 내려갔고 두 모녀는 남편 눈치를 보다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네요.
가끔 남편이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는 그이가 안 보일 때만 저를 쥐잡듯이 잡았네요. 게다가 욕설까지 보태가면서 막말을 하니 점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자마자 욕부터 하셨답니다. 아, 진짜. 애미 출타한 거 티내느냐, 오살했려나? 여기 숟가락에 얼룩 안 보여? 네? 어머님, 그건 그냥 물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자국을 왜 안 지웠냐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으라고 했잖아. 아마 재벌집 며느리도 이 정도로 힘들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괜한 트집을 잡는 게 주특기였으니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저를 괴롭혔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인격을 모욕당하는 기분이 들어 아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시애미가 일러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너, 내 말이 우스워? 시애미가 만만한 거냐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숟가락에 얼룩 보이지 않게 잘 닦을게요.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어디서 감히 내 말을 씹어. 너 밥 먹고 안방에 침대 위치 좀 바꿔놔라. 요즘 햇빛 때문에 낮잠을 못 자니까 화장대랑 위치를 바꾸도록 해. 네? 저 혼자서요? 주말에 오빠랑 옮기면 안 될까요? 이게 또 지 사방을 부려먹으려 하네? 내가 뭐라 그랬니? 남편은 바깥 일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마누라인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 그깟 침대 하나 옮기는 게 뭐가 힘들다고 남편을 찾아? 하지만 제 힘으로 침대를 어떻게 옮겨요? 그럼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뭐야? 시애미한테 그런 허드렛 일을 하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따위 말을 시애미한테 할 수 있냐? 그리고 침대를 힘으로 옮길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옮기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 나도 네 나이 때는 침대가 아니라 냉장고도 혼자 옮기고 그랬다고.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뭐라 대답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일단 실언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침대를 옮기는 건 머리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저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이 같은 일을 시키신 게 뻔했죠. 조금 생각을 하다가 시어머니를 이겨버릴 생각으로 몇 시간 동안 낑낑대며 침대와 화장대 위치를 옮겼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야, 대단하다. 시킨다고 이걸 옮기나?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네. 어쨌든 수고했다. 이제 시장 봐와서 저녁 준비나 해라. 라며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해탈의 경지를 찍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이었고 앞으로 6개월을 더 버티고 이 지옥 같은 시집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러 결혼 9개월 차가 되었어요. 이제 석 달만 지나면 본가에서 산다는 희망으로 웃으며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공격은 점점 드세졌고 저도 많이 지쳐갔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서 너무 놀라 병원에 찾아갔더니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속이 더부룩해서 임신인가 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더니 내과 진료를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내과에서는 위궤양이 심하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이렇게 시집살이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 보니 몸에 적신호가 켜진 거죠.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지낼 것 같아 남편에게 분가를 서두르자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이가 시어머니께 분가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돌아온 건 저에게 내뱉는 막말과 욕설이었어요. 이 오살을려나. 네가 내 아들 꼬셔서 이 집에서 빨리 나가자고 했다며?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했다면서? 이게 아주 불려시가 따로 없네. 뒤에서 시엠이 욕하는 게 재밌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어머님과 아가씨가 기분 상하는 일이 많으니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제 얼굴만 보면 화가 나시는 것 같아 피해드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라고요. 인연이 어디서 시엠이랑 시누이 핑계를 대.
내가 널 보면 기분 더러워지는 건 맞다만 그렇다고 집을 나가겠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내 마음에 쏙 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 못한 거야? 이래서 애미 없이 자란 것들은 상종을 말아야 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매번 욕하고 엄마 없이 자랐다고 뭘 하시는데 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불쾌해요. 죄송하지만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하다하다 시엠이랑 맘먹으려는 거야? 시엠이가 화나서 욕 몇 마디 한 게 그렇게 불쾌했니?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 말도 안 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더 있다간 무슨 사고라도 칠 것 같아서 시댁 앞 놀이터 그네에 앉아 화를 가라앉혔어요. 저는 혼자 들어가기 싫어서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날이 어둑해지고 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남편이 옆에 있어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고 다음날 점심이 되어서야 시어머니의 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살할년? 어제처럼 또 뛰쳐나가 보지 그래? 어제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제가 사과를 하지 않자 불쾌했는지 그래서 지금 시엠이한테 짜증내는 거냐?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고개 빳빳이 들고 화나다고 광고하는 거야? 라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과 혀를 차며 식탁을 내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도 전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고 먹던 밥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넌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 시엠이 기분 잡치게 해놓고 꿀떡꿀떡 넘어가냐고? 기분 나빠도 어쩌겠어요. 조금 있으면 어머님이 종초름 부리실 텐데 든든히 먹어둬야죠. 저의 달라진 태도에 놀랐는지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답니다. 계속해서 밥을 먹는 제가 얄미웠는지 저에게 다가와 제 머리를 잡더군요. 그리고 먹고 있던 국그릇에 제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이윽고 김치찌개를 얼굴에 뒤집어 쓴 저는 고개를 들어올리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시애미를 물러보길래 벌 좀 줬다. 진짜 지긋지긋하네. 이런 년이랑 계속 엮이느니 이혼을 하고 말지.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한테 년이라고 했냐? 그래, 이 오살하려나. 너만 욕할 줄 아니? 거지 같은 게 심호로 걸려가지고 머리털 빠지고 위궤양까지 걸렸는데 이제 이런 막대 먹은 짓까지 하는 년하고는 더 이상 고부 사이로 지내기 싫어. 어머머머, 얘가 진짜 돌았나 보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에 저는 분노를 더 표출하려고 제가 얼굴에 담근 김치찌개를 시어머니 면상에 뿌렸습니다. 저와 똑같이 빨갛게 물들자 경악하는 비명을 지르더군요. 야, 이 또라야. 아주 막 나가겠다는 거냐? 그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이혼할 마음 먹었으니까 남남이라고. 시어머니는 제 눈빛에 쫄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고 짐을 싸들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죠. 친정에 가서 아빠한테 그동안 시집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니 엄청 속상해하셨고 당장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뽑아버리겠다며 나가시는 걸 겨우 말렸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상황을 모두 알아채고 친정으로 와서 용서를 빌었는데 저는 그이에게 더 이상은 싫어. 당신 엄마랑 동생이랑 엮이느니 이혼하는 게 100번 나. 당신이 두 사람을 평생 보지 않고 산다면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볼게. 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미안해하며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이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지 않게 되어서 속이 후련했고 앞으로 평생 우연히도 마주치지 않기를 속으로 빌었답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탈출하고 다시 병원의 복직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혼녀란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갔고 병원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죠.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어요.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결혼생활 1년도 못 버틴 악녀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 말에 휘둘리면 저만 나약해질 것 같아 못 들은 체하고 제 할 일만 성실히 일하며 보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다른 진료과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용은 저한테 관심이 있다며 밥 한 끼를 먹자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문자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이혼이라고 소문이 나니 저를 만만하게 보고 접근하려는 것 같았죠. 그래서 꺼지라고 답장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와서 말을 걸더군요. 이현주 간호사님, 어제 제 문자를 받고 꺼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싫으신 건가요? 이봐요, 박 선생님. 제가 이혼했다는 걸 빌미를 어떻게 해보려고 수작 부리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사람이 왜 그러세요? 의사면 어떤 여자를 막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의 분노에 놀랐는지 박 선생님은 버벅거리며 아니에요. 이현주 간호사님한테 수작을 부리다뇨. 저는 진심으로 간호사님을 좋아해서 연락한 거예요. 이혼하신 이야기를 듣고 기회를 잡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기분이 언짢았다니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우스에 찬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그제야 저는 오해를 한 것 같아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결혼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처럼 뒤에서 욕하는 동료들이 많았다며 제 심정을 헤아려 주셨죠. 그렇게 박 선생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바로 연인이 되었답니다. 이혼한 지 2달 만이라 빠른 감이 있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건 그만하고 싶어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였죠. 저와 박 선생님은 불같은 사랑을 나누었고 한 달 만에 임신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세! 임신이라니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이야. 나도 이제 아빠가 된다. 조용히 좀 해. 누가 들으면 욕하겠어. 욕하라 그래. 내 마누라 될 여자한테 욕을 하는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연주야, 우리 빨리 결혼하자. 오빠, 그런데 우리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오빠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하네. 우리 엄마는 이미 너에 대해 모든 걸 알고 계셔. 언제 집에 데리고 오느냐고 귀가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정말? 이혼녀인 것도 말했어?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셔? 나도 이혼남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자기 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오빠, 미리 말하지만 난 시어머니 될 분과 조금이라도 마찰 있으면 결혼 안 해. 알았어. 마찰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만나보면 알 거야. 그렇게 며칠 뒤 오빠를 따라 예비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셨고 임신한 귀한 몸이니 가만히 앉아서 쉬라고 하셨답니다. 친절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시던지 민망해서 혼났네요. 두 분을 몇 번 더 찾아뵀는데 정말 좋은 무들 같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매우 예쁘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제 마음이 편안했고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둘이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에게 맛있는 걸 해주시려고 자주 찾아오셨어요. 이전 시어머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만삭의 몸이 되었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세아가, 몸이 무거운 건 이해하지만 너무 누워만 있어도 아이한테 안 좋단다. 그러니 엄마랑 시장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어떻겠니? 제가 너무 게을러졌죠.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다.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
다만 아이와 네 몸이 조금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이야. 너무 힘들면 가만히 누워있거라. 아니에요. 저도 바깥바람 좀 쐬고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고 모처럼 집 밖을 나가 길을 걸었답니다. 선선한 바람과 햇볕을 쬐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았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조금 더 걸어 시장 입구로 들어가 저녁에 먹을 장을 보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크게 신경을 써주셨는데 그날은 오리백숙을 해주시겠다며 고기와 야채를 가득 샀답니다. 장을 다 보고 나서 시어머니가 뭐가 먹고 싶냐길래 순댓국 밥집을 가리키며 순댓국이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곧장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순댓국을 주문했고 잠시 후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았답니다. 시어머니가 몇 숟가락 드시자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고 일어났고 저 혼자 잠시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야, 이 오살알련? 여기서 국밥 처먹고 앉아있네. 남의 가정 바타내고 목구멍으로 그게 넘어가냐? 당신은... 제게 욕을 뱉은 건 다름 아닌 이전 시어머니였어요. 우연히도 마주치길 바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니 몹시 당황스러웠답니다. 거의 1년 만에 만났는데 전 시어머니는 괴팍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뭐? 당신? 2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른한테 당신? 아줌마, 나 아줌마랑 말 섞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요.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말고 좀 꺼져 달라고요. 아줌마? 그리고 네 밥 처먹는데 방해되니 꺼지라고? 하, 이게 옛날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 오살알년. 잠깐, 너 배가 왜 이러냐? 설마 임신한 거야? 그새 딴 놈이랑 재혼해서 애까지 뵌 거냐?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내 아들은 너랑 이혼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말이야. 이제 보니 아주 걸레짝이 따로 없구나. 하긴 눈이 쫙 찢어진 게 남자 없으면 못 살게 생겨먹었지. 이 오살알려나. 무식한 건 여전하시네. 임산부한테 그따위 막말하면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 몰라요? 내가 신고해서 쓴맛을 보여줘야 내 앞에서 꺼질 겁니까? 여기 내 시어머니랑 왔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구석에서 밥을 쳐 드시든지 나가든지 하세요. 한마디라도 더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경고의 말을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식한 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년아,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으냐? 옛날 생각나게 국그릇에 면상 좀 박아줄까? 목에 힘 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놓아달라고 했지만 전 시모는 끝까지 순댓국이 담긴 뚝배기에 제 얼굴을 박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 이 우라질려나. 하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전 시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자 잡고 있던 제 머리채를 놓치게 되었고 전 시모는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뚝배기에 얼굴을 담가버렸어요. 이년이 감히 남이 귀한 며느리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해? 너 같은 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산 내 며느리 심정을 알겠다. 이 우라질려나. 시어머니는 힘이 얼마나 세던지 전 시모가 꼼짝을 하지 못했답니다. 잠시 후 뚝배기에서 얼굴을 들어올린 전 시모가 이 오살알려는 또 뭐야? 당신 지금 나한테 폭행한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주겠어. 라고 욕하며 시어머니를 돌아보는데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자 똑같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전 시모는 바로 고개를 돌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뜨렸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머리채를 잡으며 너 김말주 맞지? 10년 전 광주에 살 적에 개돈 가지고 야반도전 그 김말주 맞잖아.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김말주가 아니라 김말희입니다.
저도 전 시모의 이름이 김마리로 알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름을 개명해서 그동안 못 잡은 거라며 확신에 찬 눈으로 전 시모를 계속 제압했어요. 내 돈 떼먹은 년이 내 며느리의 전시모였다니. 이거 참 악연 중에 악연이네.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내 돈 다 받아내고 사기죄로 깜빵에 넣어줄 거야. 사모님,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일단 이거 좀 놔주세요. 보는 눈도 많으니 점잖게 말하자고요. 점잖게? 네가 방금 내 며느리한테 한 짓을 봤는데 내가 점잖게 나올 것 같으냐? 당장 무릎 꿇고 내 며느리한테 사과해. 그럼 경찰에 신고를 안 하실 거죠? 너 하는 거 봐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수구려. 시어머니는 전시모의 머리채를 놓아주었어요. 이윽고 전시모는 울상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연주야.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시미래 용서해다오. 누가 내 며느리한테 반말로 사과하래. 진심을 담아 좋은 칭을 써서 사과해. 알겠어요, 사모님. 연주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께 큰 결례를 했어요. 제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 무식한 짓을 선생님께 많이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생님. 세아가, 딱이라도 한 대 날려라. 속 시원하게 한 대 날려. 어머님. 저는 고민하며 앉아있다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기로 했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전시모의 따귀를 날렸어요. 그러자 전시모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제 화가 풀리셨나요? 그럼 선생님의 시어머니께 저를 그만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어머님, 이제 어떡하죠? 이 아줌마 보내줄까요? 에휴, 무슨 소리냐. 벌써 경찰에 신고했다. 아, 벌써 삐요삐요 소리가 들리는구나. 널 괴롭혔던 인연은 이제 콩밥 먹을 준비를 해야 할 거야. 10년 전에 내 돈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돈을 다 합쳐 10억은 먹고 뒤었을 거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니까 세기, 넌 가만히 구경이나 하거라. 그래서 전씩 웃으며 가만히 앉아 구경을 시작했어요. 이윽고 경찰관 두 명이 들어와 전시모의 혐의를 듣고 바로 쇠고락을 치우고 연행했답니다. 전시모는 처절하게 끌려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일주일 뒤에 순산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편 저에게 터프한 모습을 보여준 시어머니는 다시 다정다감한 말투로 세아가 괜찮니? 아까 저 옆에 내가 네 머리채를 잡았잖아. 머리카락이 많이 뜯긴 것 같구나. 라고 걱정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어머님 덕분에 가슴에 있던 응어리가 쭉 빠지는 기분이에요. 그나저나 어머님 엄청 멋있으세요? 교양 있고 점잖으신 줄만 알았는데 그런 터프함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부끄럽구나.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잠시 투포한 선수를 한 적이 있었어. 아직 그때의 힘이 남아있어서 저런 옆편에 하나 제압하는 건 시군중 먹기구나. 여하튼 앞으로 널 괴롭히는 누구라도 내 눈에 띄면 지금처럼 작살을 내줄 거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웃음을 짓고 순댓국을 새로 주문해서 다시 먹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시모는 갯돈을 빼앗긴 피해자들과 함께 법원에 서게 되었고 징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갚아야 할 돈도 없는 데다가 죄질도 무척이나 나빠서 판사님이 곧장 교도소로 보내버렸네요. 또 저와 친구였던 신우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사업하는 남자를 잡아서 결혼했는데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어서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당했다네요.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고 싱글맘으로 고생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은 사필기정이라는 말처럼 옳은 이치로 돌아가게 되었죠. 일주일 뒤 저는 아들을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손가락 발가락 모두 10개인 아들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다시 간호사로 복귀했어요. 남편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아,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거절하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3대가 같이 살고 있답니다. 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지만 그 덕에 지금의 남편과 현재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래서 사람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지금도 괴팍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들께 선물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